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에 FMC 충격을 최소화할 자산 매입 축소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번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의 시나리오는 대략적으로 21년 11월 혹은 22년도 1월에 시작을 해서 6월에서 8월 또는 9월에서 12월 정도에 종료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경제는 아직 팬데믹 영향권에 놓여진 가운데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시장은 대면 부분의 고용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임금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대면 부분은 고용 수요가 충분히 창출되기 이전에 고용시장의 양적 회복을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에서 미국의 자연이자율이 면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으며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이후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과도한 긴장으로 발생하지 않을 보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충분히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인프라에 따른 정책으로 인해서 그거 가지고는 좀 더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무언가의 하나에 따른 카드를 아마 준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패턴은 무엇이냐면 이제 9월 달에 어느 정도 시그널이 줄 거예요. 뭐 11월이 할 거다, 아니면 뭐 12월이 할 거다, 아니면 1월에서 2월 사이에 할 거다, 이 부분이 나올 건데, 뭐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움직임을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만큼 많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웬만하면 코인은 그만큼 체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더 빠른 예측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 예측에 따라서 약간의 후회는 하지 마시고 본인의 결정에 맞춰 가지고 충분히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그만큼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해당의 이 확진자 추이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고용에 대한 속도가 붙고 있고 그런 고용이 활동 양을 증가를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확진자 추이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추이는 아마 내년에 좀 봐야 될 것 같다. 반면에 영국은 다 풀었지만 지금의 방향성을 또 보게 되면 되게 재미난 점은 영국은 오히려 약간 좀 봉쇄 조치 이런 거를 좀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축구판도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오히려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웃나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린패스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해당 상점이나 항공이나 교통편을 이용을 했었을 때 이게 필수적으로 있지 않으면 이제 이용이 거의 불가하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해당 관광으로 오셨던 분들은 거의 뭐 듣기로는 이틀에 한 번꼴로 또는 3일에 한 번꼴로 뭐 키트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대부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요새 기본 조건은 PCR 검사 그 증명서를 준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항공을 이용을 해서 그 나라로 이동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해당의 코로나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증명을 해야 어느 정도 안정화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좀 불편한 이동이 상당히 좀 제약은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 해당의 이용자들에게 좀 많이 좀 부담스럽다. 그게 오히려 여행에 끼치는 부분도 꽤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럽의 관광 국가들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거니와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발키리가
트론의 투자 신탁 상품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초기 운용 규모로는 5,500만 달러 상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내년에 미국 상장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발키리는 트론 외에도 비트, 알고랜드, 폴카닷 형태 신탁을 잇따라 출시한 바가 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가 올해 비트코인 330% 급등을 했으며 금은 10% 하락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연간 수익률은 146%였으며 금은 0%였다며 여전히 금과 비트코인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 차산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걸 또 한 번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CFTC 바이낸스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조사 중이다라고 했는데 자꾸 바이낸스를 건드는 부분은 당연히 그만큼 여러 가지 뭐 국가적의 뭐 관계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바이낸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벡트가 10월 나스닥 합병 상장을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10월 14일 정도에 진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상장이 되기 직전에는 코인베이스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 이건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이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페이팔의 매매 서비스 제공 시작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영국 거주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개시 발표를 했고 미국 위에 첫 사례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서 매매 서비스가 몇 주 안에 적격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 비트이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암호화폐 사고, 판매 및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약 1,600원의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최소 파운드 부분을 또 잘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로빈후드, 페이팔, 코인베이스, 벡트 이제 대부분 상장된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치고받고 하는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뭐 거래 수수료 싸움부터 해서 차별화하는 뭐 서비스 이런 형태가 더 될 것이고요. 내년이 되면 뭐 크라켄, FTX 등등 여러 가지 상장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점도 좀 재미있게 보셨으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에이다가 2566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 중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블랙록이 금을 거의 다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미국 달러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암호화폐 쪽을 샀다라고 보기에는 간접적인 투자를 좀 더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갖고 있는 블랙록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직접적인 매매보다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형태가 더 낫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은 생각보다 좀 한동안 약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니 이미 포트에 따른 약간의 조정을 좀 끼쳤다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주식 코인 세금 실전 예제 알아보자. 이제 거의 다 가까워지고 있는 실전에서 또 잊을만 하면 이 내용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주식, 가산자산, 3억 미만 20%, 3억 초과 25%, 기본공제 5천만원, 결손금 2월공제, 가산자산 22% 지방세 포함해서 22%고요. 기본공제 250만원, 결손금 2월공제 안 된다. 그래서 주식과 상황 1, 2를 비교를 해볼 텐데 주식은 23년도 1억 수익, 24년도 2억 손해, 25년도 1.4억 수익, 세금 없다. 그리고 코인은 23년도에 1억 수익, 24년도에 2억 손해, 25년도에 1.4억 수익, 세금 4,700만원. 코인은 수익이 4천만원에 비해 세금은 4,700만원에 내는 마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코인만 보았을 때는 23년도 마이너스 1억, 24년도 플러스 5천만 원이라고 보았을 때 1억에 대한 결손금 2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개손해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것도 저번에도 다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코인판을 키워주는 게 맞을까요? 주식판을 키워두는 게 맞을까요? 그건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대기업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기타 어떻게 보면 자국의 기업에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와서 그 주식 가격으로 따른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을 담보로 빌리는 뭐 대출이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좀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저렴하게 그런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건이 되는데, 코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글쎄 우리가 과연 도움이 많이 될까? 오히려 거래 수수료 부분에 판은 키워서 낼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고용의 창출은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코인 회사를 많이 차린다라고 해서 그쪽에 많이 키워준다고 해도 국내에서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생태계보다는 해외 쪽에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만큼 규제안이 아직도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하고 기다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으로 짧게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업비트가 1호 통과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게 있는데 가삼사업자 신고 통과가 됐습니다. 뭐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K뱅크와 업비트의 관계도 때문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실정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제업체 요 이야기는 했으니 넘어가도록 했고, 쿠바가 암호화폐 결제법을 발효했는데 거래 투자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양도가 가능하고 결제 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쿠바 통화를 봤더니 뭐 어느 순간 뭐 갑자기 내려 찍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좀 재밌었습니다. 예. 이중 통화 폐지된 쿠바 물가 상승에 불안감이 보여진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도 태안 페소 사라져서 물가 상승률 160% 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불안 요소가 매우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이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왜 불안 요소가 가중이 되면 자국의 통화의 신뢰도는 바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쓸 확률이 꽤 높다. 그리고 꼭 굳이 암호화폐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스테이블 쪽은 여전히 열려져 있으니 그거를 적극적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나쁠 건 없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코인에 따른 유동성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 중요시하게 볼 필요성은 이 마켓의 총 시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기존 일주일 전의 유통량 대비와 지금의 유통량 대비가 어느 정도 변화폭이 있는지, 그리고 시총에서 변화폭이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겠냐면 기존의 듣보잡이 올라오던지 아니면 단순 이체 송금형 코인의 뭐 변동폭이 좀 커지든지 이런 걸 좀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 드린다고 하면 드디어 추석 시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거래량이 거의 죽었죠. 예,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봐보십시오. 어느 정도 올라오면 거래량이 줍니다. 그러면서 방향성이 결정이 나고, 또 거래량이 나온 만큼 또 조정도 하지만 더 갈 거면 더 올라가는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뒤부터 이때부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박스권을
거래량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만큼 사람에 따른 심리도랑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많냐, 거래가 활발하냐, 활발하지 않냐, 이걸 알 수가 있는 대본. 이때부터 거래량이 거의 박스권으로 갇히면서 평균 거래 부분이 박스권으로 갇히면서 되게 횡보 구간이 길어졌죠. 그래서 제가 추석 시즌 부분에 있었을 때도 자료를 만들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추석 이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가 중요하다라고 지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항상 결집돼서 알 수 있는 대목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9월에 FOMC 일정에 이제 떡밥이 나오면 방향성이 위아래로 아마 그때 나올 거고요. 그 전에 거래량이 중간에 어느 정도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구간에 어느 정도 올라온 것만으로도 저는 좀 감지덕지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무서우신 분들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 정도에서 무슨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 더 도전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내려갈 것도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의 그런 선택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던 간에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만 나중에 그만큼 돌아오는 교훈이 큰 겁니다.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이 됐는지 계속 문을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고치고 고쳐봐야 비로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고 그만큼 쉽게 버는 만큼 무언가 나한테 뺏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급을 높게 받으면 받을수록 월급자들한테 항상 비유를 하면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저소득자는 고소득자, 똑같은 직장인데 부러워하죠. 근데 고소득자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이 내 생명이 깎인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부자를 또 좋아하게 됩니다. 부자는 이걸 지켜내기 위한 두려움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쉽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또 부자들에 따른 증오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잘 유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상당히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보면 부자를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남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거의 듣지 않다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 시기와 질투로 또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이 되게 좀 그래요. 네,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조용히 있어요. 네, 왜냐? 저한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저랑 같은 생각,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저랑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땡겨올 필요성이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고선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요새는. 하지만 거기에서 또 내 힘이 빠지고 내 체력도 깎이고 내 시간도 뺏기기 때문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이 마지막 농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집중하시고, 추석 때도 항상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보다 가져가고 있는 시간도 매우 소중하고, 그때 아니면 그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가족에 느낄 수 있는 그 시간도 잘 소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추석에도 일을 합니다. 추석에도 저는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일을 하는 시간도 많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행사가 또 열린다고 하니 또 회사 행사에 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제발 내 시간 좀 안 뺏어 갔으면 좋겠는데 회사가
계속 뺏어가네요. 아무튼 그만큼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매달리고 힘들고 지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과거에도 물어보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짧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저는 절실하고요. 간절하고요. 누구보다 더 돈에 대한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없었고, 그리고 진짜 성격이 더러운 회사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더 빨리 은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야, 이직하면 되지, 뭐 해야 하면 되지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져보았을 때 어떻게 해서든 투자자산 시드를 키워서 탈출하는 게 훨씬 더 낫겠구나. 그래서 모든 그 인내심에 응어리가 잘 뭉치더라고요. 그게 저를 이만큼 키워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니까 그 마음이 뭔지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돈이 모인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게임 캐릭터에서도 스탯을 찍을 때 제대로 찍어야 그래 하지 그냥 대충대충 시험 이렇게 하면 물론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고 하면 이도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히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게 딱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 그대로 뭐 피곤해서 자고 해야지 뭐 해야지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 추석 때문이라도 좀 잘 쉬었다가 마음가짐을 독하게 먹고 나는 어떻게 목표와 인생 설계를 해 나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석에 마음 다잡아놔야 새해 할 때 그 실행 능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아무튼 뭐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